피고는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피해자는 이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민호는 처음엔 깊이 사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고 지혜는 그런 민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과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민호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혜는 112에 신고했지만 그로 인해 민호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민호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반성은커녕 더 큰 분노를 키웠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지혜를 몰래 찾아가 지혜의 머리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지혜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쳤지만 민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민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민호가 출소 후 음주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평생 못하게 된 지혜의 마음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무서울 게 없었던 두 아들의 엄마는 이미 피가 묻어있는 칼을 들고 두 번째 살인을 하러 나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잔인하고 더 깊숙하게 그년의 배를 찌를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들 병원비도 못 내준다면서 불륜녀랑 스위스 여행 가려고 이렇게 큰 돈을 썼다고?" 정희는 남편 철수에게 하소연하듯 묻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철수는 정희에게 무관심했고 폭력을 일삼았으며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왔지만 큰아들의 병원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난 끝났다고 했잖아. 혜정이랑은 잠깐 만난 거고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야." 철수는 변명했지만 정희는 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철수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건넸지만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수가 혜정과 스위스로 여행을 가기 위해 그 돈을 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희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정희는 배신감에 못 이겨 술에 취해 안마의자에 잠든 철수를 흉기로 약 60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혜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철수를 이미 쉽게 제압하고 살해했던 정희는 자신감을 갖고 혜정을 덮쳤습니다. 칼로 혜정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지만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왔던 혜정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결국 혜정의 두 번째 살인은 실패로 돌아갔고 2차 살인 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정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두 아들이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